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소폭이지만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FOMC 이후에 이 주가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상단은 다소 제한이 된 모습이었고요. 또 아울러 이번 주 중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우리 시장 6거래일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과 장중에도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우리 시장인 코스피가 그래도 장중에 상승 전환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시장의 컨디션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일단 오늘 또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또 한쪽으로 굉장히 이제 치우친 시장이 많이 이제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아시겠지만 지금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연내에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드높일 수가 있는 그런 큼지막한 이벤트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꾸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이렇게 강보합권 내에서의 이제 이런 움직임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많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이 세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렇게 편중돼서 어떤 한쪽으로 그러니까 수십조 쉽게 말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14조짜리 종목이에요. 여기로 이제 많은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다른 여타 종목들에서는 큼지막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셈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완화가 되는 순간 이런 자금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로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주 섹터를 지금 내 차례를 잘 기다리면서 보유하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1월 달까지 굉장히 큰 랠리, 상승 랠리에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실 시장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또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굉장히 좀 많이 드는 시장인데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이제 강의를 좀 준비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증권사 레포트가 이렇게 정말 무료로 많이 배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봐서 제가 초보자들 그리고 이제 중급자 분들까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증권사 레포트를 정말 잘 활용해서 내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또 해답을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강의도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또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200분 달성될 시에는 공개 방송도 우리 이수범 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공개 방송까지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
후에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200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참여하셔서 공개 방송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어보브 반도체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삼성전자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파맵신의 최대 주주가 타이어뱅크로 변경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핫스탁5 종목들의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파맵신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HLB가 11%대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먼저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이 간암뿐만 아니라 폐암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장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11%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고영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등으로 검사 수요를 확대하고 있어서 이 반도체 검사 장비로서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클리오입니다. 전일에 낙폭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상승폭도 굉장히 컸는데요. 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9%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대규모 이 반도체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파맵신입니다. 전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 10월 결의한 이 5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배정자를 변경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날 이사회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 배정 이후의 최대 주주는 타이어뱅크가 됐고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뭐 오늘 어보브 반도체부터 네, 가장 핫했던 어보브 반도체부터 이야기 짚어주시죠.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호재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장중에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였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MCU 관련해서 이제 3천만 개 가량을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부분이 큰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까지 잘 마무리 안착된 흐름으로 전개가 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뭐 지금 관련돼서 이제 지분 투자를 조금 한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M&A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보브 반도체 쪽으로 앞으로 많은 물량을 또 확보를 해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추후에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가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소식도 지금 같이 들리곤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한 부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이번처럼 또 어보브 반도체 역시 관련된 수혜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겨우 2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가격대가 뭐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또 받다 보면 실적 역시 크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또 진행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어보브 반도체가 과연 PR 밸류상으로도 비싼 가격인가를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갭상승 뜨고 못 시작하라 하겠지만 그 이후에 눌림목 구간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눌림 구간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를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조정을 줄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은 또 잘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클리오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클리오가 오늘 장에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제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해서 저 역시도 많은 관심을 좀 뒀었던 종목인데 장중에 거의 한 14%가량 이제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께서도 이 종목 뭐지? 라는 생각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대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추세 자체가 좀 갖춰서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해 왔었던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였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도 좀 상당히 좋은 추세를 유지를 좀 해주고 있었는데 자, 클리오 같은 경우는 오늘 딱 제외를 시키고 본다라고 친다면 11월 9일 고점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눌림 구간만 지속적으로 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과 키 맞추기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급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좀 매도를 좀 많은 물량들을 좀 내놨었던 기관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꾸준하게 이제 매수 주체로 나서줬었던 외국인조차도 오늘 대량 매수세를 다시 한번 가져가 주면서 사실상 높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원래 이제 시진핑 방한이 뭐 연내에 진행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에는 좀 들렸던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슈가 지금 좀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품 뭐 관련된 지금 종목,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실적적인 면에서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 이외에 지금 북미 시장 진출했었던 기업들은 상당히 성과를 좋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리오라는 종목은 저 펀더멘탈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저는 더 들고 가셔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까지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리보세라닙이 간암뿐만 아니라 폐암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HLB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시가총액도 이제 5조 가량을 넘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그 코스닥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지금 이제 HLB는 항암제 병용요법, 뭐 폐암 쪽에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또 장중에 또 이제 크게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도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사실상 지금까지 굉장히 또 소원했었던 주가를 유지했었던 이런 바이오주들이 지금 랠리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단연 HLB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금 바이오 중소형 주들도 관련된 어떤 이슈만 딱 하나만 낀다 하더라도 주가 급등세가 정말 심심찮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런 소식이 전달되기 이전에도 주가 상황을 보게 되시면 12월 14일부터 주가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4일간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서 향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에 지금 그러니까 이탈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HLB 같은 종목은 지금 외국인 매수세 보세요.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멈출 때까지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자체가 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1월 달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또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바이오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주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좀 덜 오른 그런 중소형 바이오주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까지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팜앱신을 살펴볼까 합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팜앱신도 사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 초반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됐었던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황반변성 치료제의 국책과제에 선정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12월 초에 정말 단기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이후에 사실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 경영권을 지금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사실 이전에도 계속 들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찌라시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진실인 것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게 됐는데, 자, 팜앱신 최대 주주 타이어뱅크 이제 변경 소식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향후 자본 조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자, 중소형 바이오주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임상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자본력이 부족하면 임상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들과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을 좀 노리는 여러 가지 다국적 제약사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들이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력 자체가 죽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적인 여력은 좀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팜앱신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재부각되면서 경영권 변경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 상한가를 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팜앱신의 주가가 어디까지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혹은 경영권 매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2연상까지도 가는 경우를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478억. 오늘 상한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으로도 더 갈 여지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에서 단기로 매매를 공략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 매수는 당연히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고영 살펴볼 텐데 이 검사 장비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힘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고영이라는 종목도 사실 이제 뭐 로봇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수술용 로봇 뭐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많이들 어필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많은 종목들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을 관심 두셨던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고영이라는 종목은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또 대표적인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로봇 관련된 산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현재 온디바이스 AI 열풍에 따라서 또 관련된 사업 부분으로 또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또 같이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를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후에 두 번 이제 장대 양봉을 끌어올린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수차례 좀 주고 있었었고 사실 단기 매매하기엔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그죠? 이 자리가 사실 단기 매매 분할 매수 딱 1차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매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1차 매수해서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눌리게 되면 2차 매수까지도 감안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였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크게 이제 폭등을 좀 하게 되면서 장중에 이제 14%까지 이제 이렇게 급등을 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뭐 눌림목 구간은 좀 더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온디바이스 AI 열풍이 12월 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CES 행사도 또 1월 달에 또 있어요. 삼성의 AI 발표 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줄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질비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이슈를 우리가 앞두고 좀 선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고영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또 로봇주로도 또 엮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로봇주로도 또 엮이게 될 경우 또 펀더멘탈 우수한 로봇주는 여기밖에 없네?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앞자리, 윗자리로 바뀌는 그런 구간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내년도 시장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 200분이 모이게 된다면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올해 자꾸만 소외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내년도에 탄탄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강사님께서 강의를 몇 차례 진행을 안 해주셨는데도 벌써 강의가 명품이라는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더욱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증권사 리포트는 저희가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불명확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제가 최초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가장 주목했었던 게 증권사 레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오늘 교육으로 좀 잘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게 되면 일단 제가 주식 투자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딱 3가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매일 경제신문을 읽을 것을 좀 권고를 드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을 뭐 하나도 좋고 2개도 좋습니다. 관련된 것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용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신문은 여러분들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알 수 있고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 굉장히 접목시켜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둘째는 증권사 레포트를 최소 5개 이상 보게 되면 내가 보는 시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용어도 못 알아듣고 혹은 그 방송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방송 보는 시간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알아야 되는, 주식 투자하면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증권사 레포트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다 이해가 안 돼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어 뭐 처음부터 이해하고 봤어요? 그런 거 아니죠.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를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5개 이상은 한 번씩 봐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셋째, 뉴스와 종목을 연결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관련된 수혜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직접 찾아보면서 머릿속에 암기가 되죠. 그죠? 이렇게 테마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서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할지 이런 유무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좀 더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 5개 이상 보기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종목은 SM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종목으로 일부러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증권사 레포트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표시한 부분들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표 주가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하향 혹은 뭐예요? 상향. 보통 그죠? 이렇게 이제 2가지 케이스로 해서 나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향을 하게 되었을 시 여러분들은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향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향하는 이유가 모멘텀적으로 굉장히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혹은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표 주가를 다운시킨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M의 지금 현재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지 그 유무를 이렇게 설명란이 있죠. 이 설명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4분기 예상, OP라는 건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4분기 예상에 대한 영업이익이 266억 정도로 좀 잡혀 있고, 다만 지금 컨센서스 자체를 보다 하회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예요? 4분기 실적을 우리가 이만큼 좀 기대치를 좀 잡고서 우리가 분석을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투자 포지션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키고 축소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하회하겠대. 그럼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지금 사실 조금 수그러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SM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이 사실상 악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인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을 보게 되면 관련된 내용은 모르고 목표 주가 하향에만 꽂혀서 정말 큰 그림을 또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악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1분기에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콘서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앨범 이런 부분들의 판매량이 저조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M을 좀 보게 되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라는 부분이에요. 기관이 나쁜 식으로 지금 목표 주가 하향을 내놨지만 기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보이시죠? 왜 증권사 레포트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 포지션들을 잡는 기관들이 많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추정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게 되시면 연기금에서 상당한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금융투자에서도 사실상 많은 물량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이것을 기회 삼아, 이것을 저점 삼아서 다시 한번 또 매수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는 포지션이 많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연기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도 단기 모멘텀보다는 좀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SM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14만 원 고점을 지금 9월 달에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바닥에서 매집하는 주체가 지금 어디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했죠. 어디죠? 기관이었죠, 기관.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그래도 지금 모멘텀은 좀 상실되었지만 사실상 가격은 이미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주가가 밀릴 때 포지션이 변경되는지 유무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SM 주가가 9만 원에서 밀려서 다시 한번 8만 원대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관련된 기관의 손절 물량이 나오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 주체로 우리한테 임해주는지, 이 유무를 좀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방 자체가 경직되어 있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반등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좀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증권사 레포트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인들에게 제가 이제 또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 가지 이제 테마주들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테마주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 섹터 포지션을 지금 테마주들보다도 2배 이상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어요. 사실 거의 한 7, 80% 정도는 제가 주도주 섹터로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20% 정도만 지금 테마주로 지금 단기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런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도 시장까지 바라볼 때에는 상승 랠리장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가장 빨리 오르겠습니까? 중소형주일까요? 당연히 중대형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대형주 포지션을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가급적 많은 증권사가 커버하는 종목 뭐겠습니까? 다들 중대형주죠. 그리고 이미 안정성을 확보했고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어려운 이런 정보와 데이터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증권사 레포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료거든요.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유료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우리가 무료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용이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제가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를 여러 증권사가 커버하는 종목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전문가들마다 뭐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전문가도 있을 거고요. 혹은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겠죠. 그 양쪽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모두 들어보셔야만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가 더 합당하고 어떤 데이터가 더 정확한지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솔루션을 검색하게 되면 대신증권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 쪽 관련해서 레포트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긍정적, 부정적 의견들을 모두 체크해서 내가 어떤 게 더 와닿는지 유무를 판단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석유화학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타전증권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 미국 시장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석유화학 분야를 지금 이쪽에서는 거의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태양광 사업 자체는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군데에서 지금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태양광 사업은 괜찮다. 맞죠? 이건 이제 또 팩트가 되겠고. 자, 석유화학 분야는 지금 사실상 이제 국제유가가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다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또 체크가 가능할 텐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 리포트 분석을 보실 때에는 이런 본질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런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런 다음 케이스를 통해서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자, 태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15,000원대 정도가 되고 지금 이제 목표 주가로 뭐예요? 24,000원 정도를 써냈죠. 그죠? 그래서 사실 괴리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자, 그리고 뭐예요? 지금 사실상 60%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뭡니까? 3분기 매출액 74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22억 정도가 나왔는데 당사가 예상했었던 매출액 850억과 영업이익 165억에 비해서는 지금 26% 정도를 하회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실적이 좋지 못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자, 앞으로 사우디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수혜로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태광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증권사 추정은 지금 목표 주가를 추정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PBR 지수를 통해서 일단 목표 주가를 산정했는데 사실 흔히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PER, PBR, PSR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목표 주가를 산정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이제 PER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몇 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PBR 수치로 놓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런 또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죄송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대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지금 2024년도 실적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500억대, 600억대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거쳐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상 PER은 대략 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PER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실 그렇게 비싸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태광이라는 기업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셔야겠지만 조선, 에너지, 반도체, 석유화학, 발전 이런 분야에서 전방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산업과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미 시장이 탄탄한 지금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 글로벌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따라서 주가 급등 상황이 많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해당돼서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 경쟁사입니다. 같이 피팅 밸브를 만드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증권사 레포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태광만 보실 게 아니라 하이로코리아도 찾아보시고 성광밴드도 찾아보시면서 그중에서도 내가 탑픽주를 왜 태광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하이로코리아가 더 좋아 보이면 하이로코리아를 택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비교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는 사실상 증권사 레포트에 조금이나마 이제 의견들이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태광이라는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 상당히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전 사실 이제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주봉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매수, 매도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전략을 좀 잡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서는 어떻다? 앞으로 향후 50%, 100%까지도 수익 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가격적인 정확한 분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태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피팅밸브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강의 시간 이후에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강의 내용까지 꾸준하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이 증권사 리포트를 들여다보지 않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비교하는 건 매매하는 데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또 이제 200분이 모이게 된다면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입장하시고 이 공개 방송까지도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한 주새 벌써 7%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1타 주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오픈을 해드린 이후에 상당히 좋은 랠리 과정을 좀 거쳐나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섹터에서는 아직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었던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커스 잘 하게 되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같이 한번 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그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것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패키징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 쪽으로도 또 연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 두 가지의 재료를 동시에 겸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집중해서 이제 보고 있었던 그 주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실 좋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관과 외국인에서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이 전혀 안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뭐 양쪽에서도 좋은 이제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고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두 주체가 매수 주체로 나서주게 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버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12월 18일자 날짜를 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제가 예상한 대로 대폭적으로 매수 유입을 좀 해주죠. 그러면서 장중에 이제 크게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만 원대 주가를 넘을 정도로 이제 폭발적인 매수세가 한번 크게 유입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 종목은 무조건 다시 한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당연히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보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무조건 우상향 추세의 종목들만 잡아나가야지라는 부분보다는 주도주 섹터에서 바닥 구간을 거쳐나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매수 유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사실 추가적으로 더 갈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가격적인 모멘텀은 제가 또 노란 톡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좀 설정을 좀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전고점이 34,500원까지 좀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하죠. 이 종목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종목명부터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오로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두 종목이나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뭐 산타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산타가 되겠다라는 의미일지 모르겠는데 자, 이 두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두 종목 AI 이제 사실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도 말씀을 드렸지만 CES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도 좀 준비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여전히 바닥 구간을 잘 횡보하고 있고 아직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내가 많은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내다봤을 때 아시겠지만 CES 내년도의 화두는 뭡니까? 로봇 쪽보다는 사실 AI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이제 단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건 AI입니다. 자, 그리고 AI 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내년도에 이제 삼성이 첫 번째로 또 출시를 또 하게 되죠. 자, 그러면 AI 모멘텀이 가장 크게 이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워낙에 이제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로봇주를 좀 제외시키고 조금 덜 오른 이런 AI 테마를 좀 급등을 시켜보자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AI 관련된 과거, 우리 상반기 사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AI 관련된 또 뭐 상반기라고 봐도 지금 괜찮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크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2023년도를 좀 보게 되면 솔트룩스와 같은 기업이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이제 크게 퍼포먼스를 냈었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1월 달 대비해서 무려 지금 3배 가까이 높은 주가가 한번 나왔었던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뭐라고 하죠? 끼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끼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트룩스 이 종목 역시 지금 과거에 관련된 AI 이슈로 크게 엮여서 이제 올라간 이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보시다시피 2023년도 8월 24일 날짜에 뉴스로 나온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자, 솔트룩스가 삼성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달 첫 공개한다는 소식 때문에 협업에 대한 이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또 주가가 급등한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엮일 수 있다라는 이런 재료적인 측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봉 정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가 뭐다?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사실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타 매수를 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우상향하고 있다가 눌림목 구간 거기서 이제 5% 10% 먹는 이런 매매 전략을 취하게 된다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내가 분할 매수로 모아나가서 1월 달에 큰 이슈가 발발을 했을 때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분할 매도로 실시할 수 있는 사실상 기대 수익률을 30% 50%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 우리가 구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이런 종목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매집 구간은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AI 관련주 1월 달 한번 이슈를 선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지금 입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에요. 자, 보게 되면 주봉상 어때요? 이건 좀 다르죠? 1월 달, 2월 달에 굉장히 크게 급등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 대비 거의 8배가량 크게 폭증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폭증한 이후로 지금 눌림목 구간을 상당히 오래도록 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거의 50%가량을 이미 조정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즉 뭐예요? 지금 사실상 거의 10개월가량 동안 큰 폭의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줄이어서 조정을 받아왔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특성상 어떻게 돼요? 이미 나올 물량들은 서서히 다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물량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10개월, 장차 10개월 동안의 이제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종목에서 어떻게 돼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크게 나오는 이런 좀 특징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AI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실 거니까 자, 이 정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일봉 차트를 본다 하시더라도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윗골이 다는 패턴들이 좀 나와주죠. 근데 한 번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이 무려 22%. 자, 제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끼 많은 종목. 지금 10월 달에도 26% 상승. 자, 이때에도 23% 상승. 그러니까 관련된 이슈가 한번 톡톡 나올 때마다 상승률은 무려 20% 이상씩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점을 좀 노려보는 이런 또 지혜로운 매매 전략이 괜찮아 보이고요.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뭐 전격적으로 뭐 크게 매수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관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이제 큰 매물대를 좀 잡아먹는 이런 이제 매수 저차는 지금 나타나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추후에 기관 외국인이 유입될 시에는 큰 폭의 또 주가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두 종목 여러분들 AI 정말 1월 달에는 AI 이슈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슈가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재료만 약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이런 4가지의 AI 재료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또 끼 많은 종목들을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또 힌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망설이지 마시고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자세하게 브리핑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신 첫 강의 날부터 이 CES 이벤트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한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님, 이제 저희가 보니까 6거래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는 내년도 새로운 좀 돌파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200분이 모이면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공개 방송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뭘까 고민해 봤을 때 내년도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제가 지금 추적하면서 관찰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10종목 정도를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 10종목 내에서 정말 2배, 3배 갈 만한 종목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힌트를 가지고서 중장기 투자도 영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개 방송 제가 준비 넉넉하게 좀 했으니까요. 200분 딱 입장하시는 대로 공개 방송 바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니, 강사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는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10종목이나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200분 함께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님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자, 사실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사실 쏠림 현상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 경우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제가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섹터 위주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분할 매도를 얼마든지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에도 정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 위주로 조금 같이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뒤에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강의는 이 증권사 리포트를 똑똑하게 읽기라는 주제로 다뤄주셨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하나조차도 시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였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수범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